so schön. Merci, chérie, sei nicht traurig. 네, 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혜림 선배 일을 네, 매우 화기애애한 그런 좀 이번 주는 그래도 좀 특별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주를 보내셨나요? 혜림 선배가 지금 사업을 벌이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관련해서 이제 저희 문화부가 지금 이제 도와주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주에 이제 같이 하기로 해서 혜림 선배를 정말 2번이나 만나는 그런 두 번이나 데이트를 네, 했군요. 2번이나 데이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윤정원 기자는 커피를 2번 사줬다고 하는데 저는 1번 사주셔서 은근 이렇게 선배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혜림 선배랑 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한 지 이제 1년 6개월이 넘어가는데 정작 혜림 선배하고 많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사업을 통해서 혜림 선배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은밀한 부분을 되게 저 혼자 알게 된 것 같아서 기쁜데요.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글로써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게 되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혜림 아나운서께서 그 책을 쓰시거든요. 그 책의 3, 4부를 이제 문화부 4부였던 것 같아요. 네, 4부. 네, 4부를 문화부 기자들께서 네. 이제 같이 인터뷰하시면서 그 내용을 책에 담는다고 하니까 김수영 기자가 인터뷰한 거랑 또 정혜림 아나운서의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지금 책 쓰시느라. 근데 막 스트레스가 인터뷰하기 전에도 되게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야기하다 보면 막 입에 모터가 그래서 막 한 30분, 40분이면 끝날 인터뷰도 막 1시간 넘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아나운서의 천직일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프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책이 나오면 김수영 기자도 그렇고 다 이제 뿌듯할 것 같아요. 고생한 만큼. 강 아나운서도 약간 그 과정을 밟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되게 눈은 굉장히 피곤해서 졸리신 것 같은데 입은 되게 정확한 발음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그런 게 엿보입니다. 어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방송할 때. 어제 무슨 일이? 그냥 잠을 요즘 계속 새벽에 못 자서 좀 피곤했는데 저는 막 눈은 감기는데 최영일님과 통화하는데 눈은 감기는데 말을 막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나운서도 힘들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 굉장히 웃기실 겁니다. 정신줄 나서 막 여기에 제가 뭘 물렸는데요. 긁적거리고 있더라고요. 말하면서 막 긁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이렇게 어디 깐다빌라에 놓고 와가지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야기해줄 이야기가 뭐 정혜림 선배의 그 은밀하게 위대한 이야기처럼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이제 그 배우 김수현 씨가 바보 연기, 간첩 바보 연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개봉 전부터 굉장히 기대감을 높였던 작품인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말 정도에 이제 개봉을 하고 나서 8일 만에 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거의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제 빠른 순위로 치면은 가장 빨리 이제 흥행에 도달한 영화라고 그 정도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김수영 기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간첩의 변천사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했었어요. 영화 시리 보셨는죠? 너 굉장히 어렸을 때 봤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작품이죠. 그죠. 영화 시리부터 뭐 의형제 아니면 이중 간첩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얼마 전에 개봉한 베를린도 약간 간첩 그런 첩보 영화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개봉한 은밀하게 위대하게까지 참 많은 소재로 간첩을 사용하고 있는데 김수영 기자는 어때요? 그런 영화들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간첩이라는 소재로 다룬 영화가 좀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제가 방금 강 아나운서가 말한 그 변천사를 봤을 때 그 간첩이라는 그런
주제가 굉장히 좀 딱딱했던 네. 과거에 비해서 네. 현재에는 좀 그런 간첩이라는 주제가 좀 약간 부드러워지셨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네. 특히 이번 영화 은밀하게 네. 위대하게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대 초중반의 그런 네. 꽃미모, 꽃청년? 네. 네. 그런 배우들을 네. 데리고 와서 이제 남북한 현실로 밀어넣잖아요. 네. 그런 이제 화두부터가 이제 음. 간첩에 대한 우리 인식도 약간은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그런 네. 것이 영화 속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그러면 흥행의 비결이 뭐라고 보시나요? 기시영 기자. 네, 아무래도 음. 그 흥행 비결은 네. 좀 사람마다, 그러니까 거의 좀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네. 한 가지 말로 이제 압축해서 말하기를 어쨌든 김수현이라는 네. 배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또 뭐 이제 그 리혜진 역할을 네. 하셨던 배우분들도 지금 10대와 20대들 사이에서 좀 굉장히 호감도가 높은 인지도가 높은 배우들로 네. 알려져 있어서 아무래도 좀 젊은 배우들을 이제 주연 배우로 발탁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동명 원작 웹툰을 네. 이제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웹툰도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굉장했다고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웹툰이 아무래도 좀 관객들을 통해서 이미 인기가 입증됐기 때문에 영화도 이제 그 인기를 따라가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웹툰을 이제 원작으로 해서 영화가 네. 만들어진 거군요. 네. 요즘 참 웹툰으로 영화를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웹툰이랑 아예 판박이처럼 비슷한가요? 아니면 영화만의 뭔가 특징이 있나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좀 대체로 평을 들어보면요. 네. 웹툰이랑 거의 흡사하고요. 네. 좀 장면 같은 것도 영화에서 그대로 따온 게 많이 보여지고 네. 대사 같은 것도 네. 웹툰에서 이제 나왔던 대사가 영화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씬 처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인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간첩이 원류한이, 그러니까 김수현이 이제 뭐 네. 이제 남한에서 맡은 간첩의 임무가 바보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인가 2주일에 한 번씩 2인 이상이 모인 곳에서 바보 행동을 할 것 이래가지고 네. 이제 대변을 길거리 한가운데서 대변을 보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씬처리 같은 경우는 진짜 웹툰이랑 거의 네. 완전 똑같이 영화에서 인용됐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웹툰을 거의 그대로 옮겨놨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웹툰에서 그려졌던 그런 진중성이나 묵직함이 영화에서는 좀 그대로 옮겨지지 못했다는 네. 것이 좀 다소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네. 흥행한 비결이 단순히 그 김수현이나 뭐 이현우, 박기웅 씨라는 꽃미남들을 네. 총 주인공으로 내세워서인지 아니면 그 웹툰의 그 인기를 그대로 옮겨놔서 그렇게 된 건지 참 네. 그 인기의 그 판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김수현 기자가 볼 때는 흥행의 주된 그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네. 일단 지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네. 지금 6월 달이 약간 6월 15일이 또 네.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 네. 또 지금 남북 관계가 약간 경색된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좀 회담도 이제 취소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좀 간첩이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더 이 영화가 관심이 더 높아진 부분도 저는 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배우 캐스팅이라던가 웹툰에 네. 대한 인기, 그것도 영화의 인기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통해서 김수영 기자도 말씀을 했듯이 네. 참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가 많이 유연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근데 지금 흥행을 돌파하면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네. 우선은 8일 만에 400만을 돌파하면서 이제 막 실시간 검색어에 뜨고 막 그랬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좀 상영관을 너무 독과점한 것이 네. 아니냐라는 주변 쓴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마 마라톤이랑 네. 좋지 아니한가를 연출한 정윤철 감독이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상영관을 독과점한 것에 대해서 좀 매서운 소리를 했었는데요. 네. 12일인가 이제 정윤철 감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네.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이제 개봉했을 때 네. 1,300여 개의 상영관으로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뭐 설국열차라던가 네. 아니면 뭐 또 뭐였지? 미스고. 미스고. 미스고라는 작품, 이렇게 되게 많은 수억 대의 이제 돈을 들인 그런 대형 작품들은 네. 이제 뭐 얼마나 또 많은 상영관을 차지할 것인지 뭐 걱정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 영화계 현실에 대해서 좀 네. 쓴소리를 했었고요.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허지웅 기자 분이 계신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흥행 작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과장되게 그렇게 비판의 소리를 할 필요는 없다. 이 흥행작에 대해서 뭐 코드는 분명했고 흥행작일만 하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으시면서 그 1,300개 상영관을 이제 했던 이유도 그 배급사가 쇼박스래요. 네. 그 쇼박스라는 배급사가 이제 극장을 따로 가지고 있는 배급사가 네. 아니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이제 상영관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수요를 맞추느라 그렇게 한 거로 보인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고요.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지금 상영관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네. 처음에는 뭐 1,000여 개에서 하다가 지금은 알기로는 860여 개로 네, 줄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그죠. 네, 많은 편이죠. 네. 네. 참 우리나라 영화 현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답답한 네.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우선 이런 영화들은 영화 배급사 자체가 다 잡고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만큼 배급사가 투자하고 영화 만들고 제작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업 영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나라 영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독립 영화나 또 소수 규모로 제작하는 영화들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네. 또 그런 힘을 써줘야 되는 게 맞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저는 네.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네. 상대적으로 네. 좀 실망한 부분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점을 과감하게 오, 앞을 날라올 것 파격적인데요?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웹툰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웹툰에서는 이제 오성조인가? 네. 그 북한에서 내려온 5명의 조장들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있었던 뭐 가슴 아픈 이야기들, 네. 뭐 어머니를 버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네. 뭐 자기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은 리혜진인가? 네. 그 사람도 좀 이렇게 아픈 현실, 네. 그 북한에서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에서는 다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게 네. 저한테는 좀 되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4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김수영 기자와 함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김수영 기자 얘기처럼 어떻게 네. 보면은 단순히 웹툰을 옮긴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네. 좀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좀 상업적인 게 아니라 좀 그 깊숙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김수영 기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우리 또 예쁜 모습으로 네. 만나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영 기자 보내드리면서 네, 노래 오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권진원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